이번 시간에는 요즘 도시어부 이경규 씨하고 이덕화 씨 나와서 그 낚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어부라는 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레저 중에서도 자기의 제일의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골프를 하시는 분이나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엄청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만의 포인트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인들이 볼 때 낚시인이 그렇게 많은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방송을 막상 해보니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시청률이 많이 나와서 방송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보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하는 완장들 노란 완장 차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출처지를 정하고 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요새 그 바다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낚시들 많이 하고 감성돔, 특히 감성돔을 노리는 그런 그 대상 어종으로 삼는 그런 갯바위 낚시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봤을 텐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찌낚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찌낚시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낚싯대 아주 가늘고 이런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찌낚싯대들은 무게감, 그 다음에 또 파워, 그 낚싯대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찌낚시의 개념을 가장 처음 이해를 하시면 모든 장비가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찌잖아요. 찌낚시라는 건 찌를 꼭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찌가 어신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까지 내 미끼를, 바늘을, 채비를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인 경우죠. 그러니까 원투를 했을 때는 내가 던져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거기에 그 대상 어종이 와서 입질을 해줘야 잡을 수 있지만 찌낚시는 미끼를 달고 계속 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거죠. 왜 흘러갈까요? 바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류라는 거는 결국은 이 물고기라는 거는 조류를 거슬러 댕기지 조류를 따라서 다니지는 거의 않아요. 거슬러 다닌다는 거는 결국은 물이 흐르는 쪽을 향해서 머리 흐르는 쪽으로 물을 헤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류가 지느러미가 생긴 거나 지느러미가 굽는 거나 유선형으로 생긴 거는 배처럼 물을 이기고 나가기 적합하게끔 생겨져 있죠. 그래야 먹을 것이 착류서부터 결국 조류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다니지만 먹잇감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류들이 그 습성을 이용해서 찌는 결국은 조류를 따라 흘러가니까 먹이를 매달고 흘러가다 보면 결국 대상 어종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밥도 그래서 찌는 거고요. 그러면 이 찌낚시에 여러 장비들이 필요하지만 찌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 자체가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굉장히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갯바위 자체는 갯바위가 됐든 선상이 됐든 많은 걸 풀어 헤쳐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배도 흔들리기 때문에 채비도 다 엎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통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작은 봉돌 하나 담을 수 있는 통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피 이렇게 바늘들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담아갖고 다니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도래나 쿠션 이런 것들 많이 필요 없어요. 채비라는 건 구슬 이런 것들 아주 채비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필요 없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찌도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찌내는 기능이 입질을 보는 기능은 30%, 70%는 내 미끼와 내 채비를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끌고 가줄 수 있느냐, 그 조류를 얼마나 잘 타줄 수 있느냐, 조류에 적합한 속도로 흘러갈 수 있느냐, 결국 부피와 비중과 원투를 멀리 던지려고 하면 비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비관한 예로 이건 옛날에 제가 사용하던 찌인데, 이 찌 보세요. 이게 이름이 금류호키입니다. 이 찌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동굴 형태인데 밑에는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죠. 그 이유는 급류, 결국 물발이 센 조류에서 찌가 많이 왔다 갔다 꼴랑꼴랑 움직이기 더 잘 안 보이니까 위에 쪽은 상당히 부적에서 좋으면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밑에 쪽은 많이 깎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류를 덜 받아라. 덜 받아서 많이 밀려가지 마라. 너무 빨리 밀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밀려가지 않게끔 급격히 깎아놨죠. 그래서 이게 금류호키입니다.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찌보다 이게 찌가 훨씬 몸통이 굵어 보이지만 물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찌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찌 같은 경우에는 0.85 정도의 크기인데 일반적인 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뭐냐면 원투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던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심이 직벽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수심이 급격하게 먹을 때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크기 때문에 멀리 보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급심을 이루고 깊은 직벽 벽에 붙여서 낚시를 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찌입니다. 그리고 어신을 받을 때도 굉장히 이물감을 적게 느낄 수 있는 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를 구매할 때는 상황에 맞춰서 낚시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조류, 세기, 그 다음에 포인트 수심의 깊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멀리 던져야 되는가, 조류를 받기 위해서 그런 포인트,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찌를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다양하게 찌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찌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제일 중요하다는 모든 낚시가 가장 중요한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낚싯대는 똑발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낚싯대를 폈을 때 낚싯대 끝하고 내 손잡이에 릴 달린 부분이 똑바로 펴져 있는 낚싯대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낚싯대가 축 처지든지 이랬을 때는 결국은 이 찌를 통과해서 라인이 나갈 때 저항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받으면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자연스럽게 밑에가 나가야 되는, 밑에로 수심을 채비가 정렬되면서 그 대상 어종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무겁게 해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으면 라인이 낚싯대를 통과할 때 라인에서 저항이 많이 걸리고 많이 꺾이면 결국은 이 밑에 무게로 강제로 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끌어당겼을 때는 뭐냐면 결국은 밑에 채비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둔탁한 채비가 됩니다. 찌낚시에서는 가장 제일 좋은 것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줄이나 바늘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미끼가 되는 크릴새우 자체가 그냥 혼자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밑밥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밑밥에 하고 동일하게 흘러가 줘야만 가장 대상어들이 경계를 안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줄이나 릴이나 낚싯대가 없이는 낚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낚싯대에서 저항을 안 받아주려면 낚싯대가 이렇게 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결국은 이 낚싯대를 만드는 이 카본이 고탄성 카본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탄성 카본 사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엔 이 라인 자체가 가이드를 다 통과를 해서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가이드죠. 이 가이드를 다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가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보통 13개의 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면, 이 가이드 안에 이 링, 요 하나하나에 박혀 있는 이 링이 저항을 거의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 링은 SIC 가이드 링이 장착되어 있는 낚싯대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낚싯대는 한 대만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낚싯대 한 대, 주대가 되는 한 대는 보통 1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성돔 낚시나 모든 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낚시는 특히 감성돔 낚시에서는 그 1호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그 대를 구매하실 때 여유만 되신다 그러면 대는 쫙 뻗어져 있는 낚싯대, 쉬지 않는 낚싯대, 그러니까 폈을 때 말입니다. 고기를 물었을 때는 아니면 펴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일자가 돼서 가이드 구멍이 전부 다 일자가 돼서 라인이 잘 빠질 수 있는 낚싯대를 구매하시고, 가이드는 SIC 링이 박혀 있는 그런 가이드, 티타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는 낚싯대를 구매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 하나, 이 부분은 릴시트 부분인데, 릴시트 부분을 국내에서는 이렇게 파이프 시트라 그래서 파이프로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릴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결국 이 뒤에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돼 있죠. 네, 이런 방식, 이건 제가 옛날에 쓰던 낚싯대인데 한 20년도 더 전에 쓰던 낚싯대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슬라이드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걸 판시트라 그러죠. 네? 이 판시트 방식을 요즘은 좀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판시트냐 파이프 시트냐 뭐 봤을 때 모양으로 봤을 때 파이프 시트가 좀 이쁜 것 뿐이지 뭐 기능상으로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판시트가 유리하면은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파이프 시트보다는 판시트가 보통 한 15g 정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은 이것도 제가 아직도 사용을 하는 릴이고요. 한 20년 이상 쓴 릴입니다. 뭐 어느 회사라는 거, 뭐 모양을 보시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회사라는 것도 다 지워지고 또 모델명도 다 지워졌어요. 근데 이 릴은 지워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요 스프레 요 끝부분과 요 베일 부분만 기스가 상처가 없으면 그러면 뭐냐면 릴은 사용하시는데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이렇게 이 레버 브레이크 릴을 뭐 요즘 낚시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초보자들도 뭐 처음부터 레버 릴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레버 릴이라는 거가 왜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브레이크잖아요. 레버 브레이크나 LB 릴인데 그럼 결국 브레이크 뭐가 세우고 정지를 시키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버 브레이크 릴은 실제로는 초보자들한테 적합하진 않아요. 왜 않냐면은 큰 고기가 물어서 줄이 끊어질 것 같고 채비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드랙을 조정을 해서 일반 일 가지고 드랙을 조정을 해서
고기를 승부를 하는 곳 고기를 달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이 낚싯대가 이렇게 쉬면서 결국 낚싯대의 탄력을 가지고 대상어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릴은 보조적으로 여기서 드랙을 풀어주면서 줄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계속 낚싯대가 고기하고 싸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낚시인데, 이 낚싯대가 다 펴질 정도로, 낚싯대가 다 펴져서 고기하고 일자가 될 정도로 큰 고기가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더 줄을 묶어주면은 어디 가서 줄이 쓸릴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아쉽고, 이럴 때 이 레버 브레이크는 한 가지 좋은 점이 레버를 놔주면 역회전을 해요. 그럼 줄이 다 엉켜버립니다. 그냥 역회전만 하면. 근데 역회전을 시켜서 줄이 나가는 만큼 낚싯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드랙릴은 여기서 자동으로 줄이 조금씩 그 드랙을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풀려나갈 수는 있지만 낚싯대를 펴진 낚싯대를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 베일을 제끼고 손을 여기다 갖다 댄 상태에서 줄을 풀면서 세우고 다시 닫으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낚시의 아주 고수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힘들죠. 줄이 엉킬 가능성도 높고요. 레버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걸 보조할 수 있게끔 여기 드랙도 있고 레버도 있고 한 그런 일들을 많이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고수들은 실질적으로 앞에 드랙이 있는 거는 레버릴의 진정한 그 감으로, 여기서 내가 줄을 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드랙을 조금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감으로, 낚싯대에 오는 감과 오랜 경험으로 알고 이 레버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는 이 스틱으로 기아를 조정하면서 최고의 그 스피드를 내야지 그 스포츠카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동 미션을 달아놨다 그러면 뭐 겉모양은 스포츠카지만 뭔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런 낚싯대들 20몇 년씩 된 낚싯대들을 지금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그런 낚싯대들입니다. 근데 낚시를 이렇게 오랜 세월 찌낚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찌낚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기는, 대상어는, 감성돔은 무조건 크릴을 보고 먹습니다. 걔가 크릴을 먹을 때 의심이 안 생기도록 크릴을 자연스럽게 감성돔 있는 곳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장비들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하실 때도 저항이 되는 부분이 뭐지? 바람?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런데 내가 맞바람을 받는다? 그러면 찌가 좀 무거워야지 던져지겠네? 무거운 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류가 오늘 재물인데 생각보다 내가 앉은 자리가 좀 물발이 세네? 그러면 부력을 조금 고부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 이거를 남들처럼 채비를 외워서 뭐를 집어넣어서 채비를 외워서 하려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찌낚시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 채비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것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물에 뜨는 이런 라인들을 많이 사용해요. 플로트 라인을 많이 쓰는데, 플로트 라인 자체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요 줄 같은 경우는 804입니다. 804라는 건 뭐냐면 줄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 안에 8개 공기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안에 구멍이 다 나서 공기구멍이 8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에 뜨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앉아요. 근데 한 1m도 채 안 가라앉을 거예요. 이거는 비중이 1.06이기 때문에 1.06이면 바닷물에서는 1.06이면 거의 물에 거의 뜨다시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세미 플로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로팅 라인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세미 플로트 라인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수영장에 있는 물처럼 잔잔한 게 아닙니다. 울렁울렁거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줄이 위에 떠 있으면 물 따라서 이렇게 울렁울렁거릴 거라고요. 그러면 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미 플로팅처럼 어느 정도 물 위에서 어느 정도 한 1m 정도 가라앉아서 안정적으로 찌까지 줄이 저항을 덜 받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04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줄들이 강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찌낚시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바다에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기가 있는 지역, 그리고 수온이 맞춰서 그 대상어가 잘 나오는 지역을 가셔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어느 낚시보다도 묘미가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는 부분이 오늘 부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